반갑습니다. 저를 모르시나? 안녕하세요. 네,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나요? 저는 지금 수원에서 사랑의 대연하고 있고요. 김준영 쌤하고 같이 2016년도에 지방의 능력이라는 MBC 다큐 스페셜을 해서 저희들이 캡탄시키를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김정희 쌤이 이제 호르몬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셔서요. 원래 선생님들이 호르몬에 대해서 좀 짧게 얘기를, 강의는 아니니까 지금은 강의는 끝났고, 좀 부탁을 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저는 이제 시기에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병원에서 저도 외과 의사였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기를 많이 이제 교육하고 가르치고 또 암 환자분들 위주로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케톤시기가 어떻게 호르몬에 영향을 줘서 그런 것들이 우리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한 5분 정도만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호르몬 하면은 딱 생각나는 거는, 제가 지금 허리가 좀 아파가지고 너무 죄송한데 꾸부정하죠? 어제 쇼파에서 자가지고 예, 호르몬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여성 호르몬만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식단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인슐린이에요. 우리 몸을 대사 기능을 잡아주고, 인슐린을 우리가 하고 인슐린 저항성 뭐 이런 얘기만 하니까 너무 나쁜 녀석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죠. 인슐린. 그 다음에 또 호르몬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모르겠죠? 코티솔 호르몬이에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게 바로 코티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그 코티솔은 그냥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지만 걔가 부신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뇌하수체부터, 머리에서부터 이 축을 따라서 여러 가지 작동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호르몬 축이 자율신경면과 그렇죠. 교감과 부교감 신경을 움직이는 자율신경계를 움직여주는 호르몬이 또 하나 있고, 그리고 성호르몬이에요. 안드로겐,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이런 성호르몬들도 이제 있죠. 그런 이런 호르몬들이 우리 몸을 움직여줘요. 처음에 비만이 암도 유발하고 당뇨도 유발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이 찐 게 나쁜 녀석들이냐? 사실은 우리는 고마워해야 되는 녀석들이에요. 처음은. 왜냐하면은 걔네들이 지금까지 더 큰 병을 지금 막아주고 있는 거거든요. 당이 들어오고 우리 몸에 해가 들어오는 거를 살을 찌워서 우리 몸을 지탱해 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먹는 거를 내 몸이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이 점점 찌게 되면 이제는 나는 내가 너를 보호해 줄 수 없다. 그럴 때 이제 병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살이 찌기 시작하고 안 좋아진다 그러면은 내가 너무 몸을 혹사했구나. 이제 빨리 고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아는 분들 보니까 미소를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우리 몸을 혹사하지 않고 호르몬을 안정화시켜주는 것이 사실은 시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많은 걸 개발을 해 나가죠. 실제로는 제약사가 개발을 하는 거긴 하지만 어떻게 돼요? 갱년기가 돼서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뚝 떨어지면은 갱년기약을 먹죠. 호르몬을 보충해 주는 거죠. 코티솔이 돼서 너무 바닥이 되면 어떻게 해요?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먹죠. 또는 이제 너무 심해지면은 차단하는 약을 쓰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남성형 탈모. 그러니까 그 테스토스테론이 더 강해지는 쪽으로 가버리면 탈모가 일어나니까 못 가게 차단해주는 약을 써요. 그런 약들을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뭔가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밸런스를 맞춰주는 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 몸 자체 스스로 질병이 생겼을 때는 암도 너무 커지고 문제가 됐을 때는 수술을 하거나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 것처럼 어떤 큰 문제와 질병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약을 써서 고쳐야 되지만 그 전 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시기로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죠. 그러면은 케톤식, 즉 저탄수화물 고지방 시기를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잡아주는 게 뭐예요? 인슐린을 안정화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인슐린을 안정화시켜주게 되고, 그 다음에 물론 스트레스 관리를 해야 되지만 코티솔이 어떤 때도 막 치솟게 올라가냐면은 고혈당 됐다가 저혈당 됐다가 너무 단 거 먹었다가 또 뚝 떨어졌다가 이럴 때도 스트레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코티솔이 분비가 되게 돼요. 또 너무 저혈당이 되면 아침에 코티솔을 많이 분비해서 당을 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음식의 변화가 코티솔도 자극을 한다. 그것도 안정화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성호르몬은 원료가 콜레스테롤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식단을 가지고 그 콜레스테롤 변화들을 안정화시켜준다면 호르몬도 조금씩 안정화되는 쪽으로 가요. 만약에 에스트로겐이 너무 떨어져 있던 분들은 조금 증가를 하면서 어떤 분들이 갑자기 생리량이 많아진다든지 어떨 때는 생리가 갑자기 멈췄다든지 이런 변화도 느낄 수는 있지만 그
그것이 몇 개월 지나서 제대로 된 식단만 한다면은 안정권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밸런스예요. 뭔가를 차단하고 끊고 어떤 약을 써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식단 중에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저탄고지 식단 또는 케톤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어찌 보면 맞는 거다. 제가 강의할 때 가끔 하는 건데요. 동물들 얘기를 많이 해요. 초식동물, 육식동물 혹시 들어보신 분 안 계세요? 초식동물들은 채식을 하잖아요. 들어보셨다 그죠? 채식동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채식을 해서 건강하게 할 수 있어. 자, 초식동물을 봐. 코끼리도 그렇게 건강하게 잘 살잖아. 그죠? 그런데 초식동물은 사실은 지방과 단백질을 먹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 초식동물이 다양하게 먹는 그 풀이 체내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은 위에서 그 반추동으로 생각하면은 네 가지 위가 네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위에서 걔네들을 막 풀을 대사를 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장내 세균들이 엄청난 양의 지방산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첫 번째 위에 두 번째는 위산이 많이 안 나오고 강하지 않은데 세 번째, 네 번째로 넘어가면 인간처럼 또는 육식동물처럼 위산이 강해지거든요. 장내 세균들이 죽어서 그 다음 위로 가면 걔네들이 녹아서 단백질을 제공해줍니다. 채식 그 풀을 먹었을 때 그 포도당이나 탄수화물은 대부분 누가 먹어요? 장내 세균이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풀을 먹고 있지만 걔네들도 사실은 지방산과 단백질을 먹고 있는 거죠. 그 반추동물이 아닌 동물들 있어요, 그죠? 걔네들은 그걸 어떻게 다시 습득하냐면 첫 번째 쌍똥을 다시 먹어가지고 그거를 다시 먹어서 섭취를 하는 거죠. 육식동물로 가보면 또 재밌는 거는요. 육식동물은 고기만 먹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걔네들로 식이섬유를 먹는 거예요. 이 육식동물이 사냥을 딱 하면은 맨 먼저 먹는 게 내장을 먼저 먹어요. 그러니까 채식동물들이 아직까지 소화를 좀 시켰던 그 식이섬유를 먼저 먹고 걔네들은 식이섬유가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장 길이가 짧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장내 세균을 도와줄 수 있을 정도로 먹으면 되고요. 사육사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4월달이나 이럴 때 그 풀이 날 때쯤 되면은 그 사자똥에서도 풀이 보인다고 그래요. 걔네들이 그냥 풀을 조금 뜯어먹기도 하나 봐요. 어쨌든 육식동물이든 채식동물이든 다 식이섬유는 먹고 있다. 하지만 걔네들이 주로 먹고 있는 거는 지방과 단백질이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먹어야 될까? 당연히 우리도 지방과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주로 먹는 식단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소들이 그 다음에 맛있게 키우려면 그 다음에 공유를 먹이는 거예요. 옥수수를 먹여가지고 살을 줄여서 투플러스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공유를 많이 먹으면 살이 찌는 거예요. 결국은 이 식단이 여러 가지로 봤을 때도 요인이 우리가 인간들이 먹어야 될 식단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을 안정화시켜주고 바르게 잡아주는 식단인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절대로 식단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모든 질병을 다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선생님 얘기하셨지만 유방암이 너무 커졌는데 나는 식단으로만 치료하겠다. 저는 그건 반대예요. 치료할 수 있도록 현대의학을 가요. 급성기 질환은 현대의학만큼 따라올 수 있는 거 없어요. 하지만 이제 만성질환 우리가 원인은 잘 모르겠고 병원에 가서는 다 괜찮다고 하는데 나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호르몬의 불균형들 핫플러시 생기고 지치고 만성 피로 있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죠. 어지럽고 브레인포그 뭐 띵하고 그런 만성질환을 치료할 때는 첫 번째 접근하는 것이 식이요법을 해서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건데 이 시기가 그러면 암환자 치료할 때 암들이 먹고 사는 포도당만 줄여서 그냥 좋아지는 거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또 한 가지 호르몬을 자극하는 게 있어요. 혹시 갑상샘 흉선이라고 알아요? 예, 가슴에 흉선 조직이 있거든요. 어제 영창학생하고 방송 촬영 때 가슴에 대해서 했는데 그 흉선 조직이 어릴 때는 커요. 30g, 40g 정도 되는데 이게 나이가 들어서 점점 쪼그라들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노인분들은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에 주작용을 하는데 이 갑상선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어요. FGF21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서 그 T림파구를 활성화시켜줘요. 근데 그 호르몬을 잘 나오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 줄 아세요? 포도당을 줄이면 돼요. 포도당을 줄이고 지방을 대사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 호르몬들이 많이 분비돼요. 그러니까 암을 키우는 먹이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이 이 식단 자체가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데도 작용한다는 것이 최근의 논문들에도 나오고 있는 거죠. 물론 암이라는 녀석은 되게 교묘해가지고요. 요즘은 스템셀 같은 줄기세포 중에서는 지방도 분해해서 먹는 암세포도 있다고 나와요.
물론 이 식단만을 가지고 암을 완전히 치료한다는 건 불가능하지만 그 어떤 식단보다도 처음 도입하기에는 가장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호르몬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도 그런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먼저 도입하고 시작해 볼 수 있는 제일 좋은 그 식단이 저탄고지 또는 케톤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가 호르몬이었는데 그 호르몬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큰 병이 있으면은 먼저 병원을 가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직은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닌데 뭔가가 불편하다. 그럴 때는 식단을 바꾸자. 그리고 식단을 바꿨는데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식단을 잘못하고 있던가 아니면 병이 감춰져 있었던 거죠. 그러면 식단하면 더 두드러져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도움을 받아서 조금 더 나은 치료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해보고 여기 질문을 카페에서 올려주시면요 누구누구 선생님께 하고 질문을 올리시면 선생님들이 못 보시잖아요. 제가 그 선생님들 귀찮게 하거든요. 선생님들한테 톡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질문을 누구누구 선생님께 하고 질문 올려주세요. 아니 선생님들이 너무 그 이발까지 하고 오셔가지고 이분이 화내시지 않아요? 그냥 이유 없이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박영원 선생님 가셨네요. 한 개 뺄게요. 네. 그럼 제가 선생님들이 추려주신 거 읽어드릴게요. 질문. 저탄고지 다이어트로 전체적인 사이즈는 줄었으나 하체의 셀룰라이트와 부종은 개선되지 않고 때로는 도드라져 보입니다. 해결 방법을 알려주세요. 저탄고지니까 우리 송재 선생님 말씀이세요. 저기 그 살이 찐다는 거는 거기에 염증이 있거나 순환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장이 건강이 있는 분들은 내장이 많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탄고지를 해서 개선하면 다른 다이어트보다 훨씬 내장이 빨리 빠져요. 그것도 신기하게. 그런데 이제 셀룰라이트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성분들은 이게 허리 둘레, 그 다음에 그 허벅지 또는 이 팔뚝살 이런 데가 문제가 더 오고 셀룰라이트가 있으면은 지방이 더 빠지기가 힘든 구조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지방을 섬유 구조가 이렇게 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환의 장애도 생겨 있고 거기에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물론 그 건강한 여성들도 원래는 그 하복부가 원래는 더 찌게 되어 있어요. 여성분들은 아이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호르몬 자체가 사실은 찌는 쪽으로. 남성은 힘을 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날렵하고 에너제틱한 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리해요, 여성이. 저희 병원에 올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 여성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남성은 하위 종족이라서 지금 여성은 상위 종족이라서 호르몬이 복잡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지만 어쨌든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보면 허리 구조, 저희들이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거의 다 허리들이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성의 호르몬 영양 플러스 그 다음에 허리의 순환장애로 인해서 하복부에는 더 많이 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셀룰라이트가 있다 그러면은 그 셀룰라이트를 분해해주는 그 부위에 내가 순환에 문제가 있는지도 한번 보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구조적인 치료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게도 또 안 되는 부분들은 정말 직접적으로 셀룰라이트를 좀 분해해주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긴 해요. 어쨌든 저탄고지를 풀리지 않는 셀룰라이트는 거기에 염증이 있거나 순환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콩 제품이 건강식이라고 알고 있지만 저탄고지 시기에서는 호르몬을 교란시킨다는 이유로 많이들 기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탄고지만이 아니고 일반 식사도 지금 저도 궁금한 건데 콩 제품을 지금 비선호한 이유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발효된 콩, 된장, 간장, 청국장, 납두는 안전하다고 하고 즐겨 먹고 있는데 일반 두유나 심지어 무청과 두유조차도 먹기가 꺼려지는데요. 콩 섭취에 대한 선생님들의 의견이 매우 궁금합니다. 아무나 누가 주실까요? 다음 점 김지영 선생님.
비율이 네. 파이토 이소플라본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에 의견이 좀 분분하기도 하거든요. 어떤 분은 그 자체가 파이토 에스트로겐, 이렇게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아까 제너 에스트로겐이어서 합성 에스트로겐에 대해서 이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되게 미미하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또 저 기능의학을 하시는 또 분들은 이 대두나 이런 데서 오는 그런 이소플라본이 그 영향을 미치는 에스트로겐 역할을 못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어서, 저는 제가 이 말에다가 그냥 정통에 하시는 것 같아 되게 야단 말했거든요. 뭐 그렇지 않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는데, 그래서 적절한 양의 기준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생기는 문제가 아까 시기로 다 된다 하지 않았잖아요. 콩으로 뭔가 다 극복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무슨 아까 저탄고지 하시다 보면 실제로 원푸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계란하고 바나나 먹고 사시고 뭐 그런 바나나가 아니라 하여튼 그렇게 삼겹살만 먹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분들 많은데, 그래서 그 폐경에 오셨을 때 콩이나 뭐 이런 거 위주로 뭐 이렇게 드시고 이런 분들이 꽤 있는데, 저는 오신 분이 폐경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으셔가지고 적당한 수준 내에서 얘기를 하는데, 원장님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콩 섭취에 대해서. 콩이 여러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는 것은 사실 GMO가 거의 99%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머리 다치면 된장 발랐다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어리숙하고 바보 같은 짓이지만, 그 옛날에 종균이 있는 그 된장은 굉장히 좋은 균이어서 사실 머리에 발라도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 옛날에 그냥 일반 암 수술하고 그럴 때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했지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된장이 그 옛날에 그 된장인가? 지금 된장을 그런 식으로 바르면 진짜 굶겠죠. 뭐 15일 만에 수정시켜가지고 간장, 된장 뭐 다 만들어내는 이 시절에 이 된장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고요. 뭐 집에서 담아서 뭐 우리 할머니부터 대대로 내려온 된장은 굉장히 좋은 된장일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본다면 제너 에스트로겐, 바깥에서 들어오는 화학적인 에스트로겐이 많을 때는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은 좋은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에스트로겐 수치가 점점 떨어져 가야지 되는 그런 이제 갱년기를 지난 노년의 나이에 콩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에스트로겐을 더 높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별로 좋지 않은 영향들을 분명히 미치게 될 겁니다. 여성이라고 해서 에스트로겐은 누구나 다 뭐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고, 어떤 때는 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운 여름에 콩국수를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콩이 여기에 얼마나 들어가 있어서 내 몸이 어떻게 되면 그걸 고민하는 그 순간 그 다음 참 이렇게 스트레스에 빠져서 자기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상한 길로 갈 것 같은데, 좀 그런 것들은 좀 편하게 드시면 됩니다. 하루에 콩 먹어봤자 뭐 얼마 먹겠습니까? 그렇죠? 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좀 편하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덧붙이면은 아까 GMO 저도 깜빡하고 있었는데 GMO 문제가 있긴 있거든요. 대다수가 다 GMO. 근데 여기 따라서 이제 몬산토 이런 회사에서는 괜찮다고 논문이 자꾸 나오고, 그렇지 않은 데서는 다른 논문들이 나오는데, GMO 포함해가지고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우리가 100점짜리 인간들이 다 아니잖아요. 근데 꼭 듣는 거 100점짜리 인간이 되려고 하시거든요. 이런 그 제너 에스트로겐이나 이런 제너 바이오틱스, 그러니까 제너라고 부르는 거는 지구상에 없는 걸 인간이 만들어낸 합성 이성체를 제너를 붙여서 얘기를 해요. 거기에 대한 예로 경북대학교 이덕희 교수님이 예방의학과 교수님인데, 이분이 감마 GDP하고 이런 외부에서 들어온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바가 있는데, 본인도 자녀를 키우니까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할 수 없고, 그래서 내린 것들이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그 장갑 면역 체계가 있잖아요. 해독을 할 수 있는 그 장갑 면역 체계를 활용을 잘 하는 게, 저도 아까 쭉 다 얘기하신 것들이 파이버 먹는 거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채소의 중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거 먹으면 된다 안 된다 보다는 전체적인 밸런스 개념에서 생각하신다면은 우리가 100점짜리 인간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그래도 닮아가는 모습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채식의 중요성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다른 선생님은 채소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물론 일부 있습니다만 그건 너무 극단적인 생각이 아닌가요? 채소가 꼭 변비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4가지 얘기해드렸던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하나만 제가 첨부해드릴게요. 그 프로테인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요, 그러니까 콩을 먹느냐 고기를 먹느냐의 차이를 채식을 하기 위해서 고기 단백질 대신 콩 단백질로 섭취를 하는데 어떤 이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야지 많이 먹죠. 우리 김진일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뭐 케톤식을 하거나 저탄소식을 하면서 콩을 조금 더 먹는 거 저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채식을 해야 되니까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콩으로 대량으로 먹어야 된다고 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보면은 오히려 그 단백질이 들어가면 인슐린 성장 IGF-1이라는 성장인들을 자극을 하는데 이것이 육류보다 더 강해요. 콩 단백질이 2배나 강해요. 그래서 그거에 들어가서 한 22% 성장하는데 콩 단백질이 들어가니까 44%가 커요. 그러면 암 환자들은 암이 더 커져야 되지 콩을 많이 먹어. 근데 아이러니하게 아시아분들이 오히려 예방암 발생이 좋았거든요. 콩을 주로 먹고 있고 유제품이나 이런 걸 먹었던 육류보다 적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외국 선생님이 또 그거를 연구를 하셨어. 왜 콩을 주로 먹는 아시아인들이 또 유방암 발생률이 적지? 그러니까 그 연구에서는 이게 100% 다 통용되는 건 아닌데 해조류를 같이 먹으니까 그 IGF-1을 올리는 걸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콩이 100% 콩만 먹는다고 생각해 볼 때는 육류나 유제품 먹는 것보다 더 안 좋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주로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별로 좋은 제품 아니고 우리 김영희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거의 GMO거든요. 그래서 피해서 이걸 먹겠다 했을 때 콩은 저는 사용하는 게 안 좋고 인슐린 성장인자 자극에 있어서 또 마이너스고 하지만 음식을 골고루 뭐 해조류도 먹고 여러 가지를 섭취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조금 콩을 섭취하거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 두유는 제외인 거죠? 두유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고 질문제도 줬는데 착각하시는 게 두유가 우유보다 좋을 것 같다는 이거는 아닌 걸로 볼게요. 변비가 심하고 가스가 찹니다. 매일 햇빛 자외선에 과민 반응을 하면서 피부가 부풀어 올라요. 이거에 대한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자, 변비가 심하고 마이크 옮긴다고 질문을 못 들었어요. 변비가 심하고 이거는 영차 선생님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변비가 심하고 가스가 차요. 그리고 매일 햇빛 자외선에 과민 반응을 하면서 피부가 부풀어 오르는데요. 그거에 대한 치유 방법이 있을까요?